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술교육론을 수업하게 된 김정희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얼굴 뵙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 시작하게 된 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다시 예전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 첫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요. 우리가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미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 뭐 말로는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뭐 진학 위주의 교육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현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미술이 중요하다, 예술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되셔야 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됐어요. 자, 미술 교육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미술 교육이란, 저도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또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여러 나이 연령대들을 가르쳐보고 했는데, 진정한 그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리면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면 멋있게 그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제가 관심이 있고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미술이 꼭 미술에 국한되고 어떤 그 전문가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삶에,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다른 직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뭐 예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직업이 되더라도 그 이 미술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즘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즘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잘 그릴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는 이 미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 안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 교육은 그냥 아주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예술가들이 사실 흔한 말로 좀 엉뚱하고, 뭐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뭐 흔하게 얘기했을 때 뭐 또라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집중력이나 뭐 한 가지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들보다 좀 더 깊고 더 이렇게 그 부분을 파고자 하는 그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풀렸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뭐 위험한 부분들이 요소가 나와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히틀러가 만약에 미술 대학을 붙었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풀린 경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미술 교육은 뭐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보통 교육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술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미술 교육이 무엇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 계획은 일단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 해놨어요. 웬만하면 사실 뭐 2주 후에는 다시 대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다 이렇게 대면, 비대면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뭐 곧 좋아지겠죠? 얼굴 뵙고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술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의미, 교육의 의미와 그 우리 미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미술 교육 내의 창의성, 미술 교육을 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동 청소년기에 그 미술이 가진 목표들, 미술 교육은 정서적 안정과 욕구와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주차에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위해 표현 기법의 교육이 필요한 것임을 아동 청소년기의 미술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인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성장 발달에 따른 표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유명한 로엔펠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난하기, 전도식기, 도식기, 사실적 경향 시기, 의사실기, 결정기, 뭐 이렇게 발달 단계들을 나눠주었잖아요. 그런 발달 단계 나눠진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나이대에 맞는 이제 맞다고 하면 또 이상하네요. 그 연령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내지는 뭐 연구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한번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그리고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8주차는 어린아이들 말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의 그림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9주차에는요. 그 미술이 그냥 잘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완전히 떠나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주차에는요. 재료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석사를 그런 재료학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얼만큼 오래 가고 또 몸에 나쁘지 않고 아이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루기 어려운 재료들이 아니고 쉽게 다룰 수 있으나 또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11주차에는요. 미술 교육이 지금 7차 이후에도 한 번 더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에 대한 것까지 해서 1차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교육 변천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똑같이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우리가 받은 교육 자체도 조금 어딘가에는 좀 허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기법을 13주차에는 기법을 한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기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책을 만든다, 뭐 어떤 레시피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봤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15주차를 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중간에 빠지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 이거 진짜 사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다 이렇게 해봐서 만약에 모자라다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라도 다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넘기는 거를 잊었네요. 자, 선생님들 이거 한 번씩 출력하셔서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아직 안 써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따로따로 드리는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세세하게 그냥 가벼운 과제들로 드릴 거니까 여기에 다 일일이 기입하진 않았어요. 자, 자, 오늘은 미술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엔펠트가 얘기한 것 중에 미술이야말로 교육 중에서 가장 생명력을 지닌 학습이라고 했대요. 이 미술이라는 게 미적 교육, 그 다음에 정서 교육, 개성 교육, 창조 교육, 생활 교육 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오늘날의 이런 미술 교육들은 미술 자체,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거를 교육하는 측면보다도 미술을 통해서 인간의 형성 측면의 교육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엔펠트 말고도 허버트 리드 이 사람도 미술 교육은 성장을 조성하고 성장의 법칙을 발견하는 조화적 진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을 보다 조화롭고 건전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예술 활동이 필수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은 창의성의 한 방법으로서 대두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들의 느낌을 표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세계 속에서 자율적인 질서 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 이거 지도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계획은 세워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끝이 어떻게 되겠다는 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중간에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톡톡 튀게 달리 튈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넣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러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본 거와 또 이 아이가 본 거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대한 경험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뭔가 그리고 뭐 칠하고 또 그 전에 뭐 또 연필도 깎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고 그 결과물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 아, 이러한 교육은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 따르는 장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미술보다는 사실 국영수 위주의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러니까 그림 미술 시간은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서는 2번, 고등학교에서는 1번 실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6차 교육 과정 때일 거예요. 그때부터 줄기 시작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 위주. 사실 미술학원도 아동 미술학원 되게 많고요. 입시 학원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아이들도 많지만 또 어렸을 때 또 그림들을 이제 다 한 번씩은 이제 겪어보고 뭐 엄마들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얘들을 그런 어렸을 때 프로그램들을 좀 해줘야 뭐 근육 발달도 되고 뭐 정서 향상도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사실 제일 그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5학년부터 중3 요 나이 때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대하고 어떻게 그 과정을 해결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나이 때는 다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공부학원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교육은 딱 여기까지 아동 미술 그리고 대입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중요한 가운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 특수한 사람들만 이거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인식들 무조건 화가를 키워야 되고 무조건 디자이너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전공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인식들 그런 것들이 또 미술 교육에 우리가 이제 좀 힘든 점이죠. 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뭐 이런 미적인데 뭐 정서 뭐 개성 뭐 창조 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인식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그래도 뭐 예전하고는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공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아무래도 끊기는 현상들 그러니까 미술은 딱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학교 안에서도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미술 시간에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애 말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하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또 그런 요인으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미술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취미생들 가르치다 보면 성형외과 선생님, 파티셰, 그 다음에 공대생도 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프로그래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림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난 이게 필요해요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를 나오셨대요. 과학고를 나오셨는데 자기 그 교육 과정에는 사실 미술이 없었대요. 과학고에는 미술이 빠져 있는 듯해요. 제가 알기에도 체육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제 본인들이 너무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아무래도 좀 처지고 무겁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나가서 뛰는 운동장을 뛰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술 교육이 아무래도 좀 받은 게 부족하고 하다 보니 본인은 이제 그 미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와서 인물의 비례, 그러니까 눈, 코, 입의 가장 예쁜 비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물화를 굉장히 많이 그리다 가셨어요. 그리고 파티셰가 또 왔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는 큰 회사에 다니던 파티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와서 다시 그 빵집을 혼자 새로운 빵집을 차렸는데 이게 남들보다 좀 더 케이크 이뻐야 이게 좀 주목을 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케이크를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필요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조합하는 거 어떤 색깔 옆에 어떤 색깔을 놓으면 예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셨고 또 그런 그림들도 많이 그리셨고 스케치 해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도하고 뭐 할 때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 공대생이 동생을 보냈더라고요. 그 동생이 뭐였냐면 서울대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그림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림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원래 그 가진 자질이 그냥 감각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없대요. 딱 한 분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의학 서적에 있는 그런 뭐 내장 기관이나 뭐 신경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옆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전부 다 원서, 외국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어디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뭐 어디 PPT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를 자기가 그려서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쓰면 이게 걸린대요. 근데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이 그만큼 다양하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마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저는 다른 직장, 여러 직장, 많은 직장에서 이 미술적인 감각은 꽤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이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뭐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통 교육에서의 그 미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오늘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뭐 소득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는 없어질 때도 있고요. 몸이 또 편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I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면서부터 인간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지고 또 그거를 뭐 그러니까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술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컴퓨터 교육이나 뭐 그런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또 저는 아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핸드폰이잖아요. 그냥 손에서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손에서 핸드폰이 놓쳐 있으면 사실 저도 불안하거든요. 항상 이 가상 세계에 대한 그냥 손 안에 뭔가가 하나 더 이렇게 세상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우리 옛날에는 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다음 뭐 흙장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들을 우리들은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게 좀 더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들거든요. 이미 그려진 거, 이미 되어진 거,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인간이 가진 인간성들을 아무래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좀 뭐 노력에 의해서 뭐가 더 잘 되고 뭐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나고 이런 건 사실 옛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음. 그런 데 있어서 이 미술이라는 거는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상상한 거를 표현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자아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 의미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자아 표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미술 매체를 통해서 또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고 개성과 감정을 표현하며 성장을 나타내고 환경과 세계 그리고 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런 기계 그리고 너무 빠른 세상
막 적응해야 되고 막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를 굉장히 동경을 하면서도 이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거의 뭐 지금 현대 삶에서는 살아나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돈 붙이려고 은행 가기는 지금 그거는 너무 옛말이잖아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지금의 모바일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렇게 이제 적응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시는 거는 보긴 해도 사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그냥 손 안에서 핸드폰으로 돈을 붙이고 그죠?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미술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뭐 또 꿈도 찾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뭐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다르게 표출되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사실 제일 정말 희한하게도 중2는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갑자기 그 사춘기가 돌입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정말 엉뚱하게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 보여요. 그랬을 때 또 그 복잡한 걸 어디로 풀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뭐 게임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런 채팅이나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세상과 얘기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리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은 어떻고 뭐 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미술로, 뭐 조형적인 만들기로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 세상과 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또 어른들에게 또 뭐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인간이 이제 어떤 삶의 한 과정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 예술 교육에 대한 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이 이제 노력은 해요. 노력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을 만나면 학부모들이 거의 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리거나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 이제 70년대 초반에서 뭐 80년대 초반 요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엄마들의 그 나이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엄마들의 그 생각은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이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그냥 잘 그리는 거 뭐 요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술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고 막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을 추구를 했다면 지금은 뭐 일을 사실 조금 줄이더라도 내 삶이 조금 더 힐링되는 삶, 안정적이고 또 행복하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에 옛날에는 사실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일하는 시간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겠지만 요즘에는 나를 꼭 한번 쉬게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돼 중앙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중심의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너 하나가 너무 소중해.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경제가 어렵고 막 이렇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너네들은 성공해야 돼.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부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전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이들은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술 교과가 이런 정서적인 거, 창의적인 거, 또 그럼 사람의 인격을 다루는 교육으로 다른 과목보다 교육적인 그 목적이 전인적 또 창의적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미술 교육이 요즘엔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달라지고는 있어요.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야 있지만, 자, 그리고 특히 아동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미술 활동은 본인들이 막 그 쌓였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될 수 있다는 내 교육적 가치로 인해서 더 예전보다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 미술의 미술 교육의 보편적 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옛날에는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보는 저거 사물하고 똑같이 그리는 사람, 이런 기술을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그림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 그러니까는 동시대 예술가, 뭐 현대 미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동시대 예술이거든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누군가가 권력자를 그려주는, 그래서 권력자 밑에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종속이 돼 약간은 그런 식의 저기죠. 그 예술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다면 이후에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자연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미술 교육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그 다른 직업이 되더라도 이 미술적인 예전에 배웠던 그런 감각들이, 교육들이 지금 내 삶의 어떤 질이나 삶의 질이나 아니면 뭐 또 직업상의 도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되게끔 하는, 누구나 자기는 예술적인 바탕을 다 갖고 있다라는 그 밑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대 미술에서의 의미는요. 자, 이 시간에는요, 짧게 지금 미술이 중요하다, 뭐 미술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중요성에 대해서 막 그거를 더 분석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잘 그리는 부분들에 좀 치우친 그런 옛날 미술교육 종전과 다름없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전도식기 과정, 뭐 4살에서 7살부터 보면은 이렇게 만들기나 묘사 위주 요런 미술 교육이 치중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자료 연구나 제시 자료 연구가 이제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일방적이게 딱 그냥 주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저도 예전을 돌이켜보면 같은 과목에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이 있고 전혀 생각 안 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 교육을 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모든 그 예술은 정말 다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체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다 보면 저도 한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각에서의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토론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러니까 짧게 과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번은 아동은 성인들보다 창의적인가? 또 학교는 구조적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제한하는가? 모든 아동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가? 창의성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가? 미술 기능은 창의성을 방해하는가? 아동들은 보통 11에서 12세 때 창의성을 상실하는가? 미술 교육에서 길러진 창의성은 다른 교과에도 적용되고 전이되는가? 아동의 창의성을 간섭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창의성은 반드시 좋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금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해서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선생님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많이 쓰셔도 좋고, 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비대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창의성에 대한, 미술 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보내드릴 텐데, 정말 그냥 선생님들의 생각을, 지금 현재의 생각을 보고 싶은 거니까 가볍게 쓰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은 앞에 수업 계획서에 보면은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조교님을 통해서 그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한 분을 정해서 이렇게 메일을 받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조교님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수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쌍방이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미술이 왜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고 수업할 수 있도록 자, 또 준비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